기대 수익을 좀 많이 낮추시라. 그리고 자꾸 부자랑 비교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평가를 하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당주님 주변에는 슈퍼개미 분들이랑 좀 부자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많죠. 네. 아무래도 증권업에 네. 이제 한 40년 종사하시고 네, 퇴직하시다 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만 말하면 이제 아시는 네. 슈퍼개미 분도 계시고 네. 부자분도 좀 계실 텐데 부자분들은 좀 종목 고르는 비법이 조금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와 좀 다른가요? 글쎄요, 어떨까요? 뭐 저는 이제 네. 이 밥을 굶지는 않지만 부자는 아닌데 네. 저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워낙 많은 분들을 제가 아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한 비법이라는 게 없어요. 원칙이에요. 원칙.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필살기가 뭐냐? 네. 이건 원칙이에요. 어떤 원칙인가요? 자기만의 원칙. 네. 근데 이분들은 그거를 정하고 꼭 지켜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다라는 게 정해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걸 꼭 지키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고 돈을 깨먹는 사람들은 매일 바뀌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바뀌어. 그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을 산 것도 네. 종목 살 때도 자기 그 주관에 의해서 나는 이 종목이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뭐 돈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고 그래서 난 이 종목에 네. 대한 신뢰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누가 좋대더라 하니까 일단 사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장이 조금 흔들거리거나 이게 좀 주저앉거나 그러면은 못 견디죠. 네. 그 차이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개미 이런 분들이 막 종목 이렇게 가끔 친한 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경우도 네. 있어요. 저도 많이 목격했는데 네. 그 슈퍼개미 보는데 그분은 못 벌어요. 그럼 뭐 차이가 뭐가 있냐?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는 분은 그걸 지켜나가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거 못 지키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늘 종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종목보다 중요한 게 그러면 운용이 있다. 운영이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네. 아니 제가 그 뭐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하면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러니까 그런데 뭐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 얘기하면 네. 옛날에 주시장에 백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 알죠. 네, 네. 전설적인 분이죠. 그분 관리자가 저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때는 그분이 거의 외국인이랑 똑같아요. 그분이 뭐 샀나가 그냥 화제. 자금이 워낙 크니까. 워낙 크니까. 근데 그분도 진짜 고집스러울 만큼 자기 원칙이 있으세요. 저도 이제 뭐 관리라는 게 그분이 네네. 저보다 정보가 더 많으시니까 그때는 다 이제 전산화 되기 전이니까 네네. 그런 이제 뒷작업 해드리고 뭐 하는 거가 주로지만 아무튼 제가 대리 때 이제 그걸 이제 네. 관리를 해 주면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막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그럴 네. 정도였어요. 이제 매일 뵈니까. 근데 놀란 게 그분 나름대로 지키는 원칙을 한 번도 흩뜨린 적이 없어요.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일단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백할머니 근데 어떻게 살아 계신가요? 아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구나. 그럼요. 그럼 돌아가기 직전까지 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이름만 말하면 아는 분들이 그 이후에 재산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뭐 네. 그분들도 뭐 상속도 해야 되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뭐 네. 계속 이거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도 뭐 자식들은 누구 하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아는 분들 많아요. 잘된 분들이 아마 백할머니 분은 이제 돌아가기 전까지 재산을 굉장히 더 불리거나 잘 유지했다라는 거군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자식들도 유명한 네. 그룹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전산화가 되면서 이제 기관 투자가 또 자본 자유화 되면서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좀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뭐 그분들이 거의 뭐 지금 우리가 외국인 못 샀어 매일 점검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그 정도로 시장의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분들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진짜 고집스러울 만큼 그 원칙을 지키세요. 백할머니님의 원칙은 한 가지 정도 뭐가 있었을까요? 그분도 똑같아요. 무조건 우량주 사는 거예요.
무조건 우량주.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어요. 막 찌라시가 막 돌아다니고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난 그런 거 안 본다. 그리고 진짜 그거를 분할 매수장 계속 사서 옆에서 그걸 도와드리는 사람이 불안할 정도로 사서 당신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딱 덮어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요. 정말 올라요. 그래서 막 오르면 이제 그분들은 큰 손이라고 그러죠. 우리 큰 손. 그러니까 속고 말하면 우리 증권업계 속말로 조막손들이 막 달라고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이익 났으니까 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지키는 게. 아마 지금 슈퍼개미 되신 분들도 저도 이제 몇 분 아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분들도 고집스럽게 자기 원칙이 있고 그걸 한 번도 흐트리질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당준이 주변에 계신 부자분들은 좀 어떤 주류의 주식을 모으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세에 따라서 이게 수성형이냐, 아직도 이제 늘리려고 공격형이냐, 이게 좀 다르죠. 근데 대개의 경우 수성형이기 때문에, 이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미 전략을 많기 때문에 이제 거겠죠? 수성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을 사시죠. 펀더멘털 좋은 주식을 주로 사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리딩 컴퍼니를 주로 많이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 말하는 대장주. 이게 대장주가 가면 대개의 경우 그 옆에 있는 뭘 좀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대장주가 이제 뭐 100% 오르면 중성주는 뭐 300, 400% 오르잖아요. 네. 그래도 이분들은 되게 대장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리스크 해지죠. 네. 대장주는 때가 되면 다 가거든요. 근데 이제 변두리로 가면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많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그 사람에 맞춰서 전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슈퍼개미인 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는 건데 개인 투자자는 사실 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질문을 드려요. 왜 주식 투자를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막연하면 안 되고요. 1년에 20%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1년에 20%가 진짜 가능한가?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그러면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엔 20% 우스웠어요. 그렇죠.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면 기대 수익을 줄이면 줄일 만큼 리스크를 덜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지만 나는 빨리 벌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나는 주식으로 대박 나야 돼. 이렇게 덤빌수록 쪽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는 뭐냐면 리스크를 그만큼 많이 안아야 우리가 기대 리턴도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 버리시고 그냥 일반 투자가 특히 이제 뭐 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의 투자 방법은 기대 수익을 좀 많이 낮추시라. 그리고 자꾸 부자랑 비교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평가를 하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뭐 나랑 같이 주식 투자하는 애가 뭐 주식으로 돈 벌어서 차를 바꿨네. 뭐 이게 그게 나랑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차를 바꿨으면 나는 집을 바꿔야지 이러고 덤비면 원금 까먹을 확률이 커진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자기가 자기랑 싸움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상대평가를 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제 책에 그런 말도 썼잖아요. 아니 그 부자 돼서 여기저기 나가서 얘기하시는 분은 주식 투자 안 하고 로또 사도 맞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편하다. 그러면 내가 이 가계의 잉여 재화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내 목표 기대 수익은 과연 어딜까? 그거를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10%면 1년에 10%만 나도 나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운영 방법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운영 방법 당연히 달라지죠.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이틀, 3일 만에 10몇 프로 올랐다. 그러면 뭐 그분은
이익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고 나니까 이게 더 올라요. 아, 괜히 팔았나 봐. 그리고 이제 달려가서 또 사는 그런 것만 안 하면 된다 이거죠. 그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돈을 자기 혼자 벌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난 떠나 보냈으니까 네. 그건 내 목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할 거 찾는 게 훨씬 편하지.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주식 투자를 일확천금 얻는 거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아, 너무 예, 부자가 되려고 하지는 네. 그래서 그렇게 정석대로 투자를 하다가 네. 진짜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있지만 처음부터 난 부자가 될 거야. 막 이거는 좀 아무래도 리스크를 많이 끌어안게 되니까. 네. 주식시장이 사실 크게 세 가지는 주식시장 전체인 거고, 두 번째가 그 섹터, 업종인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약간 섹터 안에서 또 뭔가 주도 종목 같은 거일 텐데, 좀 우리가 사실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시장이 계속 많이 바뀌는데, 우리가 시장을 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장 분석, 뭐, 팁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김작가 TV나 네. 다른 유튜브를 많이 좀 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경험이 해결해 주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제 어제 삼성전자 탁 치고 올라가니까 공매도 쇼커브 들어오겠네 이런 생각을 번개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경험이 얘기해 그렇죠. 주는 거지. 그게 뭐 주식 투자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건 뭐 저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별의별 걸 다 봤으니까 그거를 이제 연상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물리적으로 주식 투자 경험이 1년인데 1년을 막 뭐 10년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접촉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요새 뭐 몇백 프로 주식 알려주고 돈 받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그 상황을 알려주는 분들이 나오시면 성격이 다른 몇 가지 분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전 40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다가 은퇴한 사람이지만 또 20년 되신 분도 있고 뭐 30년 되신 10년 그거 딱 다 정리해서 들으면 100년의 경험을 사시는 거잖아요. 뭐 경험을 샀다 그래서 꼭 성공할 수는 없지만 주식 투자는 확실히 많이 아는 것만큼 버는 거는 맞아요. 모르면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많이 아는 것만큼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니까 저는 뭐 시간 나시면 그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델 몇 사람을 정해갖고 그걸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주도 업종을 좀 판단하는 방법은요? 주도 업종은 이제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이런 거잖아요. 전체적인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를 해서 거기서 섹터를 우리가 뽑아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섹터가 향후에 돈을 지속적으로 잘 벌 수 있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리포트에 보면 그런 산업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보고 그거를 결정을 해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대장주를 살 건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주식을 살 건지 해서 그거를 말하자면 인베스트먼트 풀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관심 종목이 수족관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족관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수족관이니까 뭐 생선으로 비유하면 도미도 있고 뭐 민어도 있고 뭐 있으면 얘를 언제 하냐는 그때 필요한 게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 그건 왜 해야 되냐? 이왕이면 싸게 사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 우리가 이제 흔히 좋아하시는 뭐 그래프,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서 얘는 요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결정해서 이제 그 주식 매매를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주식 투자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밟으셔야 돼.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항상 밟으셔야 돼.
아니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다서 가르쳐드려도 손해보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거를 못 맞춰갖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추셔야 된다. 네. 그러면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분석도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무슨 굉장히 복잡하게 하실 필요도 없이 일봉, 이동평균 이런 것만 정리를 해서 보셔도 네. 다른 방법으로 하나 결과치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좀 정확하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에서 어떤 거는 주봉을 보는 게 낫고 어떤 종목은 일봉, 어떤 종목은 월봉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아, 이게 흐름을 끌고 가는 추세 라인이 뭐 월봉에 있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라고 제가 처음 말씀하시는데 삼성전자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갈 때가 뭐냐면 10개월 이동평균하고 딱 부딪혔어요. 네. 그러니까 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튀지 못하고 꺾여서 밑으로 가면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뭐 지속적으로 다음 주까지 계속 간다. 이거는 뭐 네. 누구도 모르지만 그렇죠. 일단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네.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설명해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네. 펀더멘탈 아날리시스나 뭐 기술적 분석 이게 어떤 건 중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네. 이건 다 하셔야 돼요. 그럼 주도 업종에서 주도 주식을 선별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무조건 리딩 컴퍼니를 하시라. 저는 이제 대장주를 대장주, 시가총액 권해- 대장주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장주도 그렇지만 그 산업의 이슈 메이킹을 해서 앞에 나가고 있는 네. 대장주. 대개의 경우가 그게 이제 네. 뭐 덩치도 크죠.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차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매매를 자주 하거나 왜 이제 저처럼 은퇴해갖고 주식 투자 좀 돈 있는 걸로 주식 투자해서 그걸로 매달 뭐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번다 이런 분들 중에서 네. 잘못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무조건 매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자기가 현업에 근무할 때 네.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 하시는데 네. 주식 투자는 매매를 많이 한다고 꼭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급해, 특히 이번 달은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다. 매매 얘기하셔서 그런데 당주님의 과거 성공 투자랑 좀 실패 투자도 궁금하거든요. 딱 한 가지 종목씩만. 성공 투자는 많죠. 그러니까 뭐 정책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런데 엄청 올랐어요. 근데 정책에 관련 일단 뭐 과거니까 종목명까지도 좀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뭐 예전에 그 북예멘 원유 개발 네. 그건 이제 정책에 정부가 이거는 해외에 개발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관련된 거 해서 많이 뭐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현역이니까 뭐 그 고객들을 많이 이제 돈을 버신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잘못했던 거는 뭐 저도 네. 초년병 시절엔 이게 네. 귀동냥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처럼 지금은 아닌데 이게 되면 대박 난다 이런 종목을 했다가 솔깃하죠. 네, 상장 폐지됐어요. 아. 그래서 그런 이제 저도 뭐 그런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동안 네. 했던 몇십 년 동안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네.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리스크는 개인 투자가는 특히 리스크는 피해가야 된다. 예. 지금 기동량 얘기하셔서 그런데 기동량이란 건 결국 내 귀에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매일 뭐 유튜브나 방송 아니면 신문에서 뉴스가 보이는데 우리가 이 뉴스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뉴스 해석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뉴스라는 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 네. 요새는 이제 뉴스도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뭐 이건 예로 팁을 드리면 어떤 회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거기까지 팩트예요. 그럼 그것만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밑에 기자가 자기 얘기를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뭐 년 얼마, 뭐 후년에는 얼마, 어떻게
될 거로 예상된다 이런 거. 네네. 그건 지우시. 그러니까 그 밑에서부터 보지 마시고. 팩트만 보자. 네, 팩트만 봐야 된다. 네. 그다음에 뭐 기자가 그렇게 잘하는 자야 사야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간혹 그 네. 뒤쪽에 방점을 두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와, 이거 되면 대박인데. 근데 되면 대박이죠. 그렇죠. 근데 기사라는 게 좋은 기사를 쓰는데 뭐 이렇게 예상된다 정도는 쓸 수 있죠. 그 좋은 거 쓰지 나쁜 거 쓰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볼 때는 그 팩트만 보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조금 안 속죠. 김작가 TV에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8월은 네. 또 뭐 어떻게 보면 9월까지 그래야 될지도 모르지만 네. 일단 작년하고 다르니까 느리게 걸으시라. 그러니까 오늘 못 사면 못 살 것 같은, 왜냐면 이게 진폭이 커질 거니까 또 오늘 못 팔면 못 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엔 8월은 좀 느리게 걸으시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조급한 마음보다는 이제 당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린 걸음으로 조금 더 여러분의 부가 쌓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한세구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